네, 안녕하세요. 소방유치역학 2021년도 3월 거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집의 저작권은 여기 있습니다. 자, 21번 대기압이 90kPa인 곳은 진공 76mm 이제 수은 기둥이죠. 높이 절대압력은 약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랑 개념 강의에서 했었죠. 대기압에서 절대압을 뺀 게 바로 진공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압이라는 것은 뭐예요? 절대압은 대기압에서 진공압을 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대기압이 지금 90 곱하기 10의 3승이죠. 그 다음에 진공압은요? 76mm 이제 수은 기둥인데, 수은 높이인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76mm니까 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죠?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파스칼로 바꿔야 되니까 수은 같은 경우는 0.76m일 때, 수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스칼이 어떻게 돼요? 101,325 파스칼이죠. 그대로 똑같은 거를 위아래다 써주면은 이제 계산하는 데에서 문제가 없어지죠.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계산해주면은 79867.5 파스칼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킬로파스칼이니까 79.9라고 할 수 있겠죠. 자, 22번. 자, 지름 0.4m인 관에 물이 0.5m 삼성포 초로 흐를 때 길이 300m에 대한 동력 성실은 60kW다. 이때 관 마찰 계수는 얼마인가? 자, 우리 그 공식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동력 손실. 그러니까 동력이 이제 60 곱하기 10의 3승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감마 QH니까 감마 잠깐만요. 감마하고 Q 하고 H는 뭐예요? 여기서 H는 EGD분의 FLV 제곱이죠. 손실 수두니까요. 그러면 EGD D 0.4죠. 분의 F 구하고자 하려는 F L 어딨어? L 하고 속도는 어떻게 구하죠? 지금 이게 유량이잖아요. 그죠? 유량을 단면적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0.5를 단면적 이거죠. 그러니까 4분의 파이 0.4의 제곱 맞나요? 그죠? 0.5를 4분의 파이 곱하기 0.4의 제곱으로 나눠주면은 속도가 나오죠. 근데 FLV의 제곱이니까 이거의 제곱을 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은 F를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거 다 넘기면은 F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23번. 액체 분자들 사이의 응집력과 고체면에 대한 부착량의 차이에 의하여 관내 액체 표면과 자유 표면 사이의 높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가장 관계가 높은 것은 무엇인가? 모세관 현상이죠. 더 얘기 안 해도 되죠? 개념 강의에서도 했었던 거니까. 자, 24번. 피스톤에 설치된 용기 속에서 1kg의 공기가 일정 온도 50도에서 처음 최적 5배로 팽창되었다면 이때 전달된 열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우리가 열량 Q는 이제 델타 Q를 적분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델타 Q라는 것은 공식이 뭐였어요? du 플러스 pdv 되는 거 맞나요? 그쵸? 근데 우리가 du는 뭐예요? 인테그랄 du를 하면은 인테그랄 cvdt인 거 기억나시죠? 더하기 인테그랄 pdv인데 이 p 같은 경우는 이제 뭐로 바꿀 거냐면 v분의 m 알바 t로 바꿀 수 있죠. 왜죠? pv는 m 알바 t니까요. 그래서 넘겨준 거죠.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자, 지금 온도가 일정해요. 일정한 온도기 때문에 이 dt 값이 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항이 날아갑니다. 자, 그럼 얘만 이제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mr과 t는 이제 이렇게 되죠. 상수값으로 변하지 않은 게 다 나오고, 인테그랄 v분의 1 dv인데 얘는 ln 몇이 돼요? 지금 최적이 5배니까 ln v1분의 v2가 되는데 적분하면은 여기서 얘가 지금 5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죠? 질량은 지금 1kg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상기체 상태 방식 같은 거 할 때는 무조건 질량을 단위를 g으로 보라 했었어요. 그러니까 1kg은 1000g이죠. 알바는 뭐예요? 얘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떻게 하라 했었죠? 항상 줄 퍼 그램 켈빈으로 보라 했는데 어차피 여기도 K가 있고 여기도 K도 있으니까 지우면 그냥 얘라고 단위를 생각할 수 있죠. 0.287. 그 다음에 T는 어떻게 돼요? 50도죠. 50도니까 켈빈으로 바꾸면 273 플러스 50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자, 그 다음에 ln 5인가요? 그죠? 이거 계산해주면은 149196G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킬로줄로 바꾸면 149.2kJ를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사실은 제가 계속 이렇게 뭘
어떨 땐 이제 얘를 그램으로 보고 질량을 얘를 줄 퍼 그램 켈빈 이렇게 보라는 게, 원래는 그냥 이제 뭐 PV는 MRT 공식만 알고 있어도 단위를 모르고 어쨌든 그냥 단위는 그때그때마다 계산해주면 되는 거라서 사실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좀 귀찮게 됩니다. 어떨 때는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만의 표준 단위를 생각해서 이거를 형성해주면은 헷갈리지가 않아요. 문제도 빨리빨리 풀 수 있고 이제 단위 같은 거를 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빨리빨리 이제 변경하면서 그때그때 문제를 바로 풀어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을 정리할 때 그 단위 같은 거를 꼭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표준 단위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상계체 상태 방정식이나 또는 소방 육체 공식 저랑 개념 강의 했었던 그런 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표준 단위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로 외워두고 나머지는 다 표준 단위로 하려고 이제 합니다. 네. 25번. 호주에서 무게가 20N의 어떤 물체를 한국에서 재어보니 19.8N이었다. 한국에서 중력 가속은 무엇인가? 자, 항상 질량이란 거는 불변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20N이라면 얘는 20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죠. 근데 호주에서 중력 가속도는 9.8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량은 불변하기 때문에 얘만 구해주면 돼요. 얘는 그럼 9.8이 나눠주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국에서의 중력 가속도 물어봤죠. 그럼 다시 19.8은 질량 2.037에다가 한국에서의 중력 가속도 G가 되겠죠. 그럼 G를 이제 2.037이 이제 반대로 나눠주면은 9.72가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 있죠. 항상 뭐가? 질량은 불변이다. 무게는 달라질 수 있어요. 중량 가속도에 따라서. 자, 26번. 두께 20cm 열 전도율이 이제 4W 이제 미터 켈빈인데 벽의 내부 표면 온도는 20도이고 외부 벽은 이렇게 돼 있다. 이때 대류 열전달이 일어나고 외부의 대류 열전달 계수가 이렇게 된다. 이때 정상 상태에서 벽의 외부 표면은 어떻게 되나? 자, 정상 상태라는 거는 이제 어떤 느낌이라고 보면 되냐면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들어오는 거랑 이렇게 나가는 거랑 똑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내부 표면 온도는 20도죠. 내부 벽의 표면 온도 여기는 20도란 말이에요. 근데 외부 벽은 마이너스 10도의 공기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0도란 소리죠. 맞아요? 외부라고 했을 때. 그때 외부 표면 온도를 구하래요. 외부 표면 온도는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여기가 도대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자, 일단 외부 표면 온도를 제가 T라고 하면 우리가 전도에 의한 이 열 전달이랑 그 다음에 대류에 의한 열 전달이 둘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KAL분의 델타 T가 HA 델타 T랑 같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걸 하나하나씩 또 이제 대입을 해보면 K는 지금 뭐예요? 4죠, 4. 4. 단면적은 몇이에요? 단면적은 안 나와있네요. 그냥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L 두께죠, 두께 0.2죠, 0.2m. 그 다음에 지금 이 T라고 한 거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이온도랑 이온도의 중간에 있는 어떤 값일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항상 델타 T를 구할 때 높은 온도에서 작은 온도를 뺀다고 생각해주면 여긴 20 빼기 T라고 할 수 있겠죠. 맞나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벽을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온 녀석의 열량을 구해준 거죠. 자, 그리고 대류는 어떻게 돼요? HA 델타 T인데 H는 지금 20이죠. 20 해주고 여기도 그냥 A가 되는 거고 델타 T는 어떻게 돼요? 얘는 자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를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양수값을만 비교해 주는 거니까. 그럼 T에서 마이너스 10을 빼주면 되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T 빼기 10이니까 T 플러스 10이 되겠죠? 그렇죠? 얘는 뭐예요? 이제 이 벽을 기준으로 이렇게 오는, 그죠?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온 놈이랑 이렇게 들어온 놈이랑 지금 같다. 이 외부 벽을 기준으로. 그게 지금 정상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식 있죠? 이 식을 풀어주면은 T값이 나오게 되겠죠? T값이 5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27번 볼게요. 질량이 M의 어떤 기체로 구성된 이제 밀폐기가
Q의 열을 받아 1을 하고 이 기체 온도가 델타 T 상승하였다면 이 개가 외부의 한 일을 구하는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어떻게 풀면 되냐면은 델타 Q는 어떻게 돼요? du 플러스 델타 W잖아요. 그리고 델타 W라는 것은 이제 P, D, V가 되는 거죠. 맞나요? 자, 뭐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이 식에서 보면은 어떻게 돼요? W는 Q에서 U를 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Q에서 뭘 빼는 거예요? 이거 우리 U가 뭐예요? 자, U라는 거는 인테그랄 CV DT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적분해주면 이 DT가 이제 미소 변화량이 그냥 변화량이 돼서 CV 델타 T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CV 델타 T가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지금 정적 비열 단위가 킬로그램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냥 앞에 질량 M을 곱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Q 빼기 M CV 델타 T 이렇게 됩니다. 자, 28번. 정유매차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울 때 그릇 밑면이 받는 압력에 의한 수직방의 평균 힘의 극을 P라고 하면 한 측면이 받는 압력에 의한 수평방의 평균 힘의 극이 얼마인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어렵지 않죠. 이렇게 정유매체를 제가 앞에서 봤을 때 이제 이 밑면 있죠. 이 밑면은 이게 P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측면 같은 거 옆면은 어떻게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압력 분포가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 맨 아래는 지금 P라는 압력이 있을 거고 맨 위는 0이라는 압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면이 받는 평균 압력은 딱 중간 아닐까요? P와 0의 중간 바로 2분의 P 0.5P가 바로 얘가 받는 어떤 그 평균 압력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힘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이 여기면이든 정육면이니까 면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힘도 마찬가지로 그 같은 면적을 곱해준 거니까 0.5 P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여기서는 그 힘을 P라고 해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힘이든 압력이든 절반이 된단 말이죠. 알겠나요? 자, 29번. 베르누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기본 전제 조건은 옳은 것은 무엇인가? 4번이죠. 비압축성, 비점성, 그다음 정상 유동. 36번. 그러니까 되게 이상적인 거를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거죠. 30번. 뉴턴의 점성 법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모두 짝지은 것은 무엇인가? 뉴턴의 점성 법칙. 이건가요? 그죠? 자, 전단 능력은 점성계에서 속도 기울기 곱시다. 점성계에서 속도 기울기 곱 맞고, 전단 능력은 점성계수에 비례한다. 맞고, 전단 능력 속도 기울기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비례하죠. 1번. 물이 배관 내에 유동하고 있을 때 흐르는 물 속 어느 부분의 정압이 그때 물의 온도에 해당하는 증기압 이하로 될 때 부분 쪽으로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 공동현상 또는 캐비테이션 현상이라 하죠. 자, 32번. 그림 같은 사이폰의 용기 속의 물이 4.8m3승/민 민으로 방출된다면 전체 손실수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지점이랑 이 지점을 베르누이 정리를 써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1번 지점과 3번 지점 한번 볼게요. 이거 베르누이 정리 쓰면 어떻게 돼요? 감마분의 P1 플러스 2지분의 V1 제곱 플러스 Z1은 감마분의 P3 플러스 2지분의 V3의 제곱 플러스 Z3 해주고 플러스 어떻게 돼요? 손실수도 델타 H가 더해주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P1도 그렇고 P3도 그렇고 둘 다 지금 다 대기압이잖아, 압력이. 이건 그냥 둘이 지워져요. 그리고 그 V1이 있죠. 얘도 이 표면은 지금 물이 이제 하강하는 속도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얘도 없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아요? Z1, Z3가 남죠. 근데 Z1에서 이 높이에서 지금 이 높이 Z3 높이를 빼는 게 뭐예요? 바로 1 되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Z1 빼기 Z3가 바로 1이죠. 1은 2G 분의 V3의 제곱. 근데 V3가 어떻게 돼요? 지금 유량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4.8를 60으로 나눈 게 지금 유량이죠. 지금 분이니까 초로 바꿔야 되니까. 걔를 단면적인 이거죠, 이거. 4분의 파이하고 200mm면 0.2m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렇죠? 이렇게 나눠주면은 어떻게 돼요? 나눠주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여기서 지금 델타 H 이거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델타 H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얘를 이렇게 넘겨줘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0.0668이 나오게 됩니다. 자, 33번. 자, 이것도 저랑 개념 강의도 했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100원에서 그 속도는 이런 식으로 구성된단 말이에요. 속도 분포가 2차 함수 형태로.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네, 이거는 저랑 개념 강의 때 했었어요. 참고로 제가 개념 강의에서는 이게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걸 처음에 잘못 설명했는데 그 댓글 보면 수정된 게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제가 설명할 때는 이런 식으로 설명했었습니다. 자, 34번. 이상기체 기체상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모두 짝지어진 건 무엇인가? 자,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서 말한 기체상수는 일단 특정 기체상수거든요. 그래서 특정 기체상수는 지금 이거잖아요. 이거 지금 비열의 단위와 차원이 같죠. 비열도 이제 어떻게 돼요? 정의상 비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단위 질량을 단위 온도만큼 이제 올릴 때 필요한 이제 그 열량 이걸 의미하는 거니까 비열과 단위가 차원이 같단 말이죠. 자, 기체 상수는 온도가 높을수록 커진다. 그냥 자 PV는 M 알바 T에서 지금 그 PV가 만약 일정하다고 하면 R 바랑 T는 최소한 반비례 관계를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았을 때 얘가 커질 리는 없죠. 오히려 작아지면 작아졌죠. 분자량이 큰 기체 상수가 분자량이 작은 기체 상수보다 크다. 이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D. 기체 상수의 값은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당연히 일정하지가 않죠. 특정 기체 상수란 말 자체가 그 기체마다 다르니까 특정 기체 상수인 거죠. 그죠? 그래서 A밖에 없고. 35번. 두 피스톤의 지름이 각각 30cm, 5cm다. 큰 피스톤이 1cm 아래로 움직이면 작은 피스톤은 위로 몇 cm 움직이는가? 이건 이제 파스칼 원리의 그림과 비슷한데 제가 파스칼 원리를 그 증명할 때 어떻게 증명했었냐면은 이제 부피가 같다고 한 그 증명 하나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밀려나왔을 때 이 부피랑 얘가 이 빨간색과 같은 부피만큼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이 정도랑 부피가 같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단면적의 비가 지금 면적의 비가 어떻게 돼요? 30대 5인데 이제 6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의 비는 36대 1이죠. 그러면 높이의 비는 1대 36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1cm 움직였으면 여기는 36cm 움직여야 되는 거죠. 자, 36번. 흐르는 유체에서 정상류의 의미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이거 2번입니다. 흐름의 임의의 점에서 흐름 특성이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상태에 있는 흐름을 의미한다. 37번. 용량 1000리터의 탱크차가 만수 상태로 화재 현장에 출동하여 노즐 압력 이렇게 되고 노즐 얘를 사용해 방수한다면 탱크차 내의 물을 전부 방수하는데 몇 분 소요가 되는가? 이렇게 말했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방차 또는 탱크차 같은 경우는 Q가 0.6597 C D제곱 루트 CP가 됩니다. 자, 이때 Q는 단위가 LPM이고 D는 밀리미터, P는 메가파스칼. 특수하게 이렇게 단위를 외우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 지금 여기 1000리터죠? 얘를 몇 분이냐? 그 분을 몇 분을 T라고 하면 Q가 LPM이니까 그냥 단위 변화 없이 1000 나누기 T라고 해주면 되죠. 얘가 0.6597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C값은 주어지지 않고 D의 값은 21 밀려니까 바로 21 제곱 쓰고 루트 10 P는 어떻게 되죠? 이건가요? 근데 이제 메가파스칼로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얘는 킬로파스칼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T값이 나오겠죠? 다 넘겨서 이렇게 해주면 T값이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38번. 그림과 같이 60도로 기울어진 고정된 평판에 직경 50mm의 물 분리가 속도 20m/s로 충돌하고 있다. 이때 판의 수직으로 작은 충격력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얘가 그 유량이 이렇게 흐르면 여기 딱 치잖아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서 딱 치는 게 지금 이거라고 하면은 이 수직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건 이거에 여기 이제 30도죠. 코사인 30도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곱하기? 맞나요? 그쵸? 이 딱 이렇게 수평으로 치는 거에 코사인 성분만이 지금 여기에 판에 수직으로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 Q 델타 V 해주고 코사인 30도로 곱하면 됩니다. 그죠? 간단하죠? 자, 그럼 로 Q 이거 해볼게요. 1000 맞죠? 그 다음에 그 Q가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직경 주어져 있고 속도만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Q는 AV니까 4분의 파이 하고 0.05의 제곱, 그 다음에 20의 제곱이죠. 그죠? 왜냐면은 여기가 AV인데 얘는 뭐예요? 얘는 어떻게 되죠? 그 V 빼기 0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AV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여기가 왜 0이냐면 이쪽에서 어떻게 돼요? 정체되죠? 그러니까 속도가 0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30도 이거 계산해주면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나요? 네. 680으로 나오게 되고. 자, 39번. 외부 지름이 30cm고 내부 지름이 20cm, 길이 10m의 환영관에 물이 2m/s 평균속도 흐르고 있다. 이때 손실수도가 1m일 때 수력 직경에 기초한 마찰 계수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수력 반경을 구해주면 되죠. 많이 했었죠. 자, P분의 A를 구해주면 되죠. P는 접수 길이죠. 자, 면적은 4분의 파이 해주고, 이거는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나요? 지금 외부 지름이랑 그 다음에 그 내부 지름이 20cm잖아요. 아, 죄송해요. 여기 0.2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면적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P 접수 길이는 어떻게 돼요? 파이 0.3에다가 파이 0.2 이거 더해주면 되는 거 맞나요? 이걸 계산해주면은 0.02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DH는 4RH니까 어떻게 돼요? 0.1이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손실수도가 1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델타 H가 2GD분의 FLV제곱이니까 1은 2G D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0.1이죠. D분의 F 길이 10 L 그 다음에 속도 V 이건가요? V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F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다 넘겨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40번. 토출량이 예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펌프의 소요 축동력은 무엇인가? 자, Q는 어떻게 돼요? 자, 축동력이죠? 그럼 그냥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은 그 효율이 0.5, 그 다음에 감마 9,800, 유량이 이거죠. 그러면은 0.65를 어떻게 하면 돼요? 60으로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H가 40이죠. 이거 계산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8493W인데 킬로와트라고 했으니까 8.5kW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걸 또 이번 기출 문제도 한번 잘 풀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